한국에서의 핵 확산 문제는 핵 전문가 스티븐 마이어가 지적했듯이 다양한 동기 요인과 억지 요인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가는 동기 요인에는 주변국의 직접 또는 잠재적인 핵위협, 재래식 무기의 위협, 국내 정정의 불안, 방위비 감소 등이 있다. 반면에 억지 요인으로는 강대국의 압력, 미국의 안보 공약, 기술적 한계, 남북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핵 확산이다. 핵 확산이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우선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핵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핵무기를 실험, 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초보적 핵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적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능력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지정학적 측면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 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국에는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일본, 남한, 북한 등이 포함된다. 대만도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남북 통일이 핵 확산에 끼칠 영향이다. 모든 한국인은 강력한 통일한국이란 이상과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 사이에 살고 있다. 남북 분단과 그에 따른 여파는 비무장지대 양쪽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핵 확산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 내 좌파 세력이 우파 진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시간적 개념이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변수들은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확산 억제 효과는 지금과는 달리 95년 이후에는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이 핵연료 구입 및 기술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핵능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모든 변수들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남북한은 핵무장으로 나가지 않고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중국,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위협 또는 일본으로부터의 잠재적 핵위협에 봉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탄생하면 제 영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핵무장으로 가는 것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변덕스런 상황이 반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핵보유 결정을 내릴 경우 영원히 통일을 막는 걸림돌이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핵 잠재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한국에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직접적 핵위협, 외부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억제력은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온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옛 소련의 붕괴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국의 핵무장 욕구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또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핵위협이나 핵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강대국의 선제 핵공격 금지 협약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뒷받침해 줄 경우 한국은 확고한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 핵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핵무기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 나라로부터 핵시설에 대한 공중 폭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핵무기고는 만일 한국이 어느 강대국의 적대국과 연계할 경우 언제든 그 나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폭탄 개발을 자제해온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고 한국도 그런 선례를 따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기존의 안보 협약, 국내 정치적 압력, 기술적 종속성이라는 3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쯤이면 기술적 장애는 상당 정도 극복할 수도 있다. 남북이 함께 비핵 선언을 폐기할 수 있다. 반대로 통일 한국은 분단되어 있을 때에 비해 핵무기가 없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잠재적 핵위협 북한의 핵위협은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적 요인 때문에 핵무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미국에 대한 대한안보공약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 정책과 관련해 카터 행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있어서 유사시야 태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하고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핵확산 저지를 한다는 두 가지 기묘한 이해를 갖고 있다. 또 미국은 주한미보병 2사단을 본토로 불러들이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시키는 쪽이 훨씬 비용이 덜 먹힌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저렴하게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나라이다. 적어도 2000년까지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 상실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중기적 판단은 좀 더 불확실하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1995년까지 차단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주한미지상군의 계속적인 주둔 여부는 미군 병력의 전진 배치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2000년 경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공군과 첩보부대는 잔류할 것이고 한국도 핵확산 금지조약상의 의무나 국내 정치적 압력, 평화적 이미지를 쉽사리 깰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핵무장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2000년 이후의 장기적 관측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대립과 북한의 잠재적 핵위협은 남한 내 핵무장 반대파들에게 커다란 압력 요인이 될 것이다. 이때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핵위협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많은 한국인은 핵 선택권을 갖게 되면 이웃 나라를 자극하기 때문에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플루토늄 과잉 보유나 재빠른 핵무장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과 함께 일본의 핵능력은 한국이 2000년 이후 핵무장 쪽으로 기울이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강대국 지향성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는 지역 내 강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이다. 강대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개 군사비 규모, 병력수, 국민총생산 GNP, 무역량을 든다. 각 항목에서 적어도 4위 이내에 들어야 그 나라는 지역 내 강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군사강국도 경제강국도 아니다. 설령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다 해도 이 같은 순위는 2000년까지 변할 것 같지 않다. 남북한이 통일되더라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은 군비 지출 면에서 4위, 병력수에서 3위, GNP에서 5위, 무역량에서 3위를 차지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가속화될 이 같은 결과는 한국 혼자서 또는 통일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통해 지역 강국 대열에 뛰어들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지역 강국도 핵이 없는 통일 한국을 심각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위협 세력으로 볼 것 같지는 않다. 통일 한국이 어느 지역 강국과 제휴한다 하더라도 핵무장까지 함께 하지 않는 한군사 능력이나 국민 총생산 서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욕망에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통일 한국 정부는 현재처럼 통일을 위해 핵 보유를 포기하라는 식의 국내 정치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민족 감정으로 고무된 국내 여론은 통일 한국의 핵능력 보유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통일 한국은 핵보유를 반대하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외세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 정부를 원할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2000년 내에는 핵무장의 길로 치달을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결론은 다른 모든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하다. 한국의 핵능력 보유를 가로막는 가장 뚜렷한 억제 요인은 핵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과 기타 핵무기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점이다. 이 같은 장애가 오래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안보 공약, 우라늄 공급 중단, 핵기업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변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공개시장이나 합법적 암시장을 통해 핵교역을 하거나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주시할 것이다. 둘째는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가 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억제하는 지역안보기구 구실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은 올해 초 한국판 비핵지대화를 이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이 제안은 유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해결책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범위에 중국, 러시아의 극동부, 일본, 괌, 알래스카, 안류 산열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재처리 계획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일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군축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자기네는 빠지겠다는 중국, 괌, 일본, 오키나와, 안류산 지역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고려하는 미국, 극동과 북태평양에서 핵무기 철수를 고려하는 러시아에게 압력을 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 확산 잠재력은 다음의 경고를 생각나게 한다. 능력은 서서히 변한다. 그러나 의도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비핵지대화는 남북한이 비핵국으로 남아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은 개발하였으며 최근 확인할 수 있듯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최고의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투구하는 동안 왜 한국은 맞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까?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나름의 군사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미 국내에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수많은 전문 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여론도 작지 않은 수준이다. 작년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중진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공포, 파멸의 핵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도 나쁘지 않아서 몇 달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사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었던 여론이었다. 사실 국제정세상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설에서 지금은 원자력 시대라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을 열어둔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국의 핵개발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지금이 원자력 시대라 하기엔 어폐가 있다.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한 국가는 단 9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중 최근 20년간 수소폭탄을 실험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한국 역시 핵개발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동시에 연구했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았으며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